음. 자, 등비급수의 활용인데, 순환소수의 등비급수.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거는 그냥 하지 맙시다. 일단 뭐 내신 때 정말 궁금하면 해주긴 할 건데, 뭐 순환하는 등비급수 정도는 뭐 그냥 중학교 때 배운 0.23땡은 99분의 23. 요게 더 빨라서 그래요. 그 다음 1.46땡땡도 999분의 1456 빼기 1. 요걸 하는 게 그냥 등비급수 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다 정도로 기억하시고요. 내신 서술형에 내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면은 이건 기출문제 보고 판단해 줄게요.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도형에서에 대한 등비급수의 활용. 요거 한번 좀 잡아준다고 치면은, 자, 일단 첫 번째 1번. 좌표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좌표의 규칙. 좌표의 규칙을 물어볼 때가 있고, 그 다음 2번은 길이에 대한 등비급수의 수렴값. 그리고 3번은 좀 더 중요한, 거의 다 이거죠. 3번은 도형의 넓이에 대한 수렴값. 이렇게 있는데, 좌표는요, 솔직히 뭐 방법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노가다. 노가다 해줘가지고, 그 X좌표, Y좌표가 어떻게 규칙성을 띠는지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 되는 게 좌표에 대한 그 규칙을 찾기다. 라고 잡아주는데, 일단 길이와 넓이는 보통 푸는 패턴이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알아두시고요. 저번에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 1-r분의 a를 좀 이용을 한다고 치면은 자 일단 길이랑 넓이 모두 공비 r을 찾아야 되고 첫째 항 a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첫째 항을 찾을 때 그냥 뭐 인강에서는 멋있는 말 하지만 다 필요 없고요. 첫째 항은 네 스스로 잘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적인 말인데 막 되게 멋있는 말 많이 하시거든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도형 센스로 첫째 항은 잘 찾아주시면 돼요. 첫째 항은 알아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해주시면 된다. 근데 자 이제 이 첫째 항을 찾다 보면 좀 문제에 대한 힌트가 있는데 문제마다 다르기 때문에 첫째 항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자 공비 R을 찾는 거. 공비 R을 찾아야 되는데 길이 같은 경우는 보통 닮은 비 곱하기 뭐 개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개수는 이제 문제에 따라서 늘어나는 게 뭐 두 배, 네 배 이렇게 늘어날 때도 있고요. 보통은 개수는 1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늘어나는 게 별로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길이를 구할 때는 공비는 닮은 비를 이용해서 구한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 넓이의 비는 닮은 비의 제곱이기 때문에 닮은 비의 제곱 이걸 구해서 곱하기 늘어나는 개수가 있으면 개수를 곱해준다. 이렇게 공비하를 찾아주면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볼 건데 어차피 여기 있는 문제들 의미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너무 쉽기 때문에 따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실전 문제 위주로 좀 바로 들어가 볼 거니까 자 오늘은 조금 스킵해서 자, 유형 2번 79쪽부터 좀 가려고 하고요. 어차피 현실적인 문제들을 좀 풀어야 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단원이니까 공부를 하면서 잡아드리도록 합시다. 자, 점의 좌표에 대한 극한인데요. 이게 옛날에는 좀 자주 나왔는데 요새는 또 나오지는 않는 편이에요. 근데 나오지는 않는 편인데 그래도 어떻게 하는지 알아만 둡시다. 자, 어떻게 푸냐면은 이거는 P1, P2, P3, P4, P5 이렇게 골뱅이처럼 계속 안쪽으로 좀 들어가는 형태로 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좌표들의 규칙을 일단 써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준다. 자, 뭔 소리냐면요. 자, 일단 여기 먼저 비율을 보세요. 자, OP1, 요 길이는 1이고, 그 다음에 OP2의 3분의 2배. 그러니까 여기는 3분의 2, 세 번째는 3분의 2의 제곱. 이런 규칙을 따라요. 네 번째는 3분의 2의 3승. 길이가 이렇게 3분의 2배씩 줄고 있거든요. 이때 나는 X좌표, Y좌표를 좀 차관을, 말고요. 목에 뭔가 걸려서. 어쨌든 X좌표, Y좌표를 좀 따로따로 좀 보려고 하는데, 자, 일단 P1의 좌표는 1,0. 그냥 일단은 써보세요. 그 다음 P2의 좌표는 X좌표 1은 똑같은데, 이게 이제 요 길이가 3분의 2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1,3분의 2. 약간 요런 느낌으로 좀 작성합시다. 그냥 하나씩 따라가시면 돼요. 이런 좌표는. 그 다음 P3는 이제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X좌표가 변하거든요. 이때 P3란 요 좌표는 1-3분의 2의 제곱. 여기서 참고로 길이가 이제 두 번째는 3분의 2의 제곱배를 줍니다. 길이는 계속 3분의 2배씩 줄고 있어요. 1-3분의 2의 제곱, Y좌표는 그대로 3분의 2. 이렇게 하면 P3예요. 그런 다음 다시 P4로 가세요. P4는 3분의 2배로 더 줄어요. 그럼 요 세로의 길이가 3분의 2의 전체 3승인데 그럼 P4에 대한 요 좌표는 1-3분의 2의 제곱, 3분의 2 빼기 3분의 2의 3승. 이렇게 일부러 좀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식으로 좀 펼치면은 1,0, 1,3분의 2 얘는 X좌표만 빼는 거니까 1 빼기 3분의 2의 제곱, 3분의 2. 세 번째는 X좌표 그대로 가시는데 P3, P4죠. X좌표 그대로 가시는데 Y좌표는 요 길이 빼주면 3분의 2, 3승.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계속 반복을 해주세요.
P5란 요 좌표는 이제 여기서 요 길이가 3분의 2의 4제곱, 3분의 2의 4제곱이 되니까 X좌표를 더하시면 되기 때문에 P5란 좌표는 1 마이너스 3분의 2의 제곱, 요 좌표에서 플러스 3분의 2의 4제곱, 컴마 Y좌표는 그대로 3분의 2 빼기 3분의 2의 3승입니다. 약간 이렇게 P5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P6. 여기까지 가면 대충 규칙 보일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가면은 이제 그 다음이 3분의 2의 5승이거든. 여기가 3분의 2 5승. 그래서 요 Y좌표에서 플러스 3분의 2의 5승을 하시면은 P6의 좌표가 돼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갔을 때 그럼 이렇게 해서 n번까지 무한히 가려고요. pn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의 좌표는 X좌표의 규칙을 볼까요? X좌표의 규칙이 요걸 좀 써보다 보면은 1 빼기 3분의 2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3분의 2의 4제곱, 그 다음 빼기 3분의 2의 6승 이렇게 X좌표가 좀 진행이 될 거고 Y좌표는 얘가 3분의 2부터 시작해서 이런 문제는 다 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표를. 그럼 Y좌표는 3분의 2에서 시작해서 3분의 2의 3승을 빼고 그 다음 여기서 올라간 거 플러스 3분의 2의 5승을 더하고 뭐 3분의 2의 7승을 빼고 약간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위에 게 X좌표, 아래 게 Y좌표가 되거든요. 이거를 등비급수의 수렴값으로 깔끔하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1 마이너스 R분의 A라는 수렴값을 쓰면 된다. 라는 느낌으로 잡아서 자 위에 거는 그 공비 R이 뭐냐면은 부호가 바뀌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자 위에 있는 이 규칙은 첫째 항이 1이고 그 다음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2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3분의 2의 제곱씩 커지는데 그러니까 곱해지는데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통해서 우리는 X좌표의 수렴값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Y좌표도 비슷한데 요 Y좌표 수렴값만 포커스를 맞추면은 첫째 항은 3분의 2고 그 다음 공비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반복되고 있으니까 얘는 공비는 마이너스 3분의 2의 제곱은 똑같습니다. 왜냐면 3분의 2의 1승, 3분의 2의 세제곱, 3분의 2의 5승 이렇게 곱해져 나가는 등비수의 합입니다. 그럼 거기까지 잡았을 때 X좌표를 먼저 계산하시면은 자 요거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9분의 4, 얘도 마이너스 9분의 4가 될 겁니다. 그래서 X좌표의 수렴값 저번 시간에 배운 1-R분의 A를 이용하시면은 1 빼기 마이너스 9분의 4분의 A는 1 이런 식으로 X좌표의 수렴값을 알 수가 있고요. Y좌표의 수렴값은 첫째 항이 3분의 2이기 때문에 얘가 1 빼기 마이너스 9분의 4분의 위에는 3분의 2 이렇게 잡아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식은 9분의 13분의 1, 즉 13분의 9가 되고 얘는 9분의 13분의 3분의 2니까 그럼 뭔데 이거? 자, 9분의 13. 9만 위로 올릴게요. 9만 올리면은 얘가 13분의 3분의 2 곱하기 9 하면은 13분의 6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면 돼요. 그래서 좌표는 이렇게 가까워지게 된다. 이런 규칙 노가다로 보는 게 이제 좌표 패턴이기 때문에 얘는 뭐 솔직히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비에 참을 때는 그냥 X좌표, Y좌표 일일이 써보면서 좀 체크한다 라고 좀 잡아주시는 첫 번째 패턴이에요. 물론 요새 수능은 나오진 않고요. 내신은 학교마다 좀 다르니까 그래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패턴이 있는데 142번을 한 번 더 보면서 이게 좀 더 까다로우니까 유형별 두 문제씩은 그래도 좀 풀고 갑시다. 솔직히 141번을 하고 싶은데 그래도 142번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 풀기 조금 버거워서 예를 좀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PN이 또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의 X좌표를 구하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좀 더 귀찮긴 하거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볼 거냐면 길이가 처음에는 4, OP1이 4고요. 두 번째는 4분의 3 OP. 그래서 얘는 3. 그럼 여기는 또 3 곱하기 4분의 3.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는 일부 이렇게 쓸게요. 4 곱하기 4분의 3. 여기는 또 4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 그 다음 요 길이는 이제 4 곱하기 4분의 3의 3승. 이렇게 좀 돌아오는 패턴이에요. 근데 얘는 아까 그림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게 세 번에 걸쳐서 들어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규칙이 완성되고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규칙이 완성돼요. 그래서 이 세 개를 한 묶음으로 보는 규칙으로 좀 볼 수 있어요. 약간 분수열 같은 느낌으로 세 개를 그 묶음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이것도 그냥 좌표를 하나씩 보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P1부터 보시면은 P1은 X좌표가 4,0 여기서 출발하는데 자 두 번째 요렇게 반을 갈라주면은 2대1 때 루트 3이 되고요. 2대1 때 루트 3 정삼각형이니까 그리고 요 길이가 3이거든요. 지금 현재 3 그럼 3의 2분의 1배 그럼 요 밑변의 길이 여기가 2분의 3 2분의 3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2분의 3 루트 3. 2대 1 때 루트 3 하면 2분의 3 루트 3 되니까 P2라는 요 좌표는 4 빼기 2분의 3 컴마 일부러 X좌표 계산하지 맙시다. 4 빼기 2분의 3 컴마 그 다음에 2분의 3 루트 3 이렇게 적어놓고 하나씩 좀 들어가 주세요. 일부러 요 중간 과정은 계산하면 더 헷갈리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냅둔다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 다시 세 번째 거 이제 요 좌표에서 또 들어갈 건데요. 이제 이 길을 또 봐야 돼요. 이 길이. 이 길이 보시면은 얘가 계속 4분의 3씩 작아지고 있으니까 4. 그 다음 여기 4분의 3. 여기는 소리. 얘가 4. 여기는 3. 그 다음 여기는 3 곱하기 4분의 3이니까 4분의 9. 이렇게 쓸 수 있죠. 4분의 9. 그럼 4분의 9를 다시 반으로 갈라서 요 삼각형 기준으로 2대 1 때 루트 3을 봅니다. 이렇게 반으로 갈라주시면은 얘가 4분의 9니까 여기는 8분의 9. 절반 8분의 9, 여기는 8분의 9 루트 3 이렇게 되거든요. 8분의 9, 8분의 9 루트 3. 그럼 P3라는 요 좌표는 왼쪽으로 아래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놈의 좌표는 4 빼기 2분의 3 빼기 8분의 9. 4 빼기 2분의 3 빼기 8분의 9. 계산 좀 부지 맞죠? 그 다음 여기서 컴마 2분의 3 루트 3 빼기 8분의 9 루트 3. 여기서 이거는 세 개를 좀 규칙으로 볼 거기 때문에 여기도 일부러 0 플러스 2분의 3 루트 3 이렇게 붙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0을 하나 붙여줄게요. 세 개씩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약간 이런 게 이제 피스레이 규칙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규칙은 뭐냐면은 여기서 느낌을 좀 가져야 되거든요. 자, 네 번째가 자 여기가 4분의 3이고 그럼 다시 4분의 3배로 합니다. 4분의 3배 하시면은 아니요. 여기가 4분의 9였죠? 4분의 9에 4분의 3배니까 16분의 27.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나오면 바라세요. 자, 16분의 27이어서 얘는 16분의 27만큼 오른쪽으로만 가. 얘는 오른쪽으로만 가서 이 P4라는 놈의 좌표는 4-2분의 3 빼기 8분의 9 플러스 16분의 27. 16분의 27, 컴마. 자, 얘는 0 플러스 2분의 3 루트 3 빼기 8분의 9 루트 3 플러스 0. 일부러 0을 좀 붙일게요. 이유는 이걸 붙여야지만 좀 더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16분의 27에서 곱하기 4분의 3 해줘. 두 바퀴 돌 거예요. 4분의 3 곱하면은 얘가 여기가 이제 64분의 80이라고요. 64분의 81. 4분의 3 곱하면 64분의 81. 자, 그리고 뭔 괴팍한 문제가 있냐? 그냥 이런 건 안 푸는 게 정신건강 이렇습니다. 자, 64분의 80인데 자, 이걸 다시 2분의 1배, 2분의 루트 3배 하시면은 요 가로의 길이가 128분의 81, 여기는 128분의 81 루트 3 이렇게 봐요. 그래서 다섯 번째 P5는 4 빼기 2분의 3 빼기 8분의 9 더하기 16분의 27. 자, 여기에서 왼쪽으로 빼기 128분의 81. 그 다음에 얘는 위쪽으로 갔기 때문에 위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y좌표는 0 플러스 2분의 3 루트 3 빼기 8분의 9 루트 3 더하기 0. 그 다음 플러스 128분의 81 루트 3 이런 느낌이 될 거고요. 자, 마지막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야지만 좀 설명 이해가 될 거야. 왜냐면 중간에 내가 자를 수가 있는데 나는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뭔가 갈피를 못 잡는 친구도 있어서 미리 여기까지 해드리고 자 128분의 81에서 다시 4분의 3을 곱해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요면 그 마지막 요 6로 가는 요 길 있죠? 요 길이가 512분의 81 곱하기 3 243 그거의 2분의 1배 실제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거의 2분의 1배 그러면 1024분의 200 여기서 그럼 이 여섯 번째는 얘가 또 왼쪽으로 왔으니까 빼기 1024분의 243 빼고요. 일부러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다시 요만큼 내려갔거든요. 내려갔으니까 반복해서 빼기 얘는 그 1024분의 512 243이죠. 요게 243 루트 3을 빼주면 돼요. 자 여기까지로 보시면은 규칙이 보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세 개로는 절대로 안 보여요. 세 개로는 안 보이는데 세 개를 한 묶음이라고 생각하면 봐봐요. 자, 맨 처음에 4, 그 다음 16분의 27 이렇게 앞에 있는 세 개씩 봐요. 세 개를 한 묶음으로 볼 거야. 그럼 얘가 곱하기 몇 배가 되냐면은 곱하기 얘가 또 정확하게는 4에서 16분의 27을 나눈다고 치면은 이게 자, 4 곱하기 27분의 16이니까 20 27 뭔가 이상한데? 잠깐만. 몇 배 해야 돼? 자, 몇 배 해야 되는 거야? 자, 여기 4. 4가 1분의 4죠. 1분의 4. 1분의 4를 16분의 27로 나눌 거야. 그럼 1분의 4 곱하기 27분의 16. 이렇게 하면 27분의 64. 그치, 64분의 27인데? 뭔가 순서 거꾸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6분의 맞아요. 16분의 27을 4로 나눠야지. 뻘짓하고 있었죠. 그럼 64분의 27가 돼. 근데 잘 봐요. 마이너스 2분의 3이랑 마이너스 128분의 81도 일부 쓴 거예요. 걔도 64분의 27배.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8분의 1, 세 번째 빼기 하면 되죠. 마이너스 8분의 1이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24분의 243. 이건 내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 이게 아마 여기가 틀렸을 거야. 그럼 어쨌든 여기가 틀렸어요. 어쨌든 얘도 64분의 27배. 아마 그럼 512겠죠. 512가 되겠죠. 어쨌든 요게 맞을 테니까 모든 공비가 다 요렇게가 64분의 27배.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쓴 거고 여도 마찬가지예요. 자, 0에서 0으로 가는 건 계속 0이거든요. 왜냐면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근데 2분의 3 루트 3에서 128분의 81 루트 3으로 갈 때는 64분의 27배. 그리고 이거 아마 내가 틀렸을 거야. 그럼 여기도 510일 거야. 아까 계산 실수였을 거고 어쨌든 여기도 이렇게 간다면 64분의 27배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답을 구할 때는요. 이렇게 세 개를 한 묶음으로 더해서 얘를 첫째 항으로 보는 얘를 첫째 항. 그래서 얘를 첫째 항으로 보고 첫째 항 이렇게 A를 그다음 4 빼기 2분의 3 빼기 8분의 9를 A 그다음 공기 R을 64분의 27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액션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 개를 한 묶음으로 봐야 되는 패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다음 여기도 이렇게 세 개를 한 묶음으로 보고 그다음 세 개가 규칙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를 첫째 항 이걸 A라고 보시고 그다음 요 뒤에 거를 공비 R 64분의 27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얘도 공비는 64분의 27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론상으로 6개를 안 쓰면은 이 세 개가 그냥 다 삼각형 변을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규칙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써줬으니까 풀지 마세요. 안 나올 겁니다. 이 정도 문제 내면요 선 넘는 거예요. 내신 수능에선 절대 필요 없으니까 아진이 걱정하지 마시고요. 강성고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 나올 겁니다. 나온다 해도 이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위에 거. 자 그렇게 잡아주고 그다음에 거리 선분의 기압인데 요거는 그냥 몇 분의 몇 만큼 올라가는지만 보면 되는데 솔직히 너무 쉽거든요. 자 이게 8m인 곳에서 수직으로 떨어뜨릴 때 공이 상하 운동을 계속한다. 이때 공이 움직인 거리합은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모두 합하는 거리를 좀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공을 떨궈요. 공을 떨구면은 8m가 떨어지겠죠? 맨 처음에 8m. 그러니까 공은 지금 현재 8m만큼 떨궈요. 근데 그거의 4분의 3만큼을 튀어 오릅니다. 그러면은 얘가 6m만큼 튀어 오르는데 초등학교 때 이거 많이 틀렸을 거예요. 6m가 튀어 오르면은 다시 6m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8 플러스 6 플러스 6 이렇게 두 개 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이제 4분의 3배가 돼서 또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는 플러스 6 곱하기 4분의 3 더하기 6 곱하기 4분의 3. 올라가는 거리, 내려가는 거리를 모두 더해 주시긴 해야 돼요. 그럼 이 문제는 가장 깔끔하게 풀고 싶으면 어떻게 푸냐면은 이 8m가 딱 하나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다 두 개씩 있거든. 나머지는 두 개. 그래서 얘 8m 그냥 갖다 버려요. 8m 갖다 버리면은 8은 그냥 나중에 더할 거고 등비급수의 나중에. 그리고 요거를 한 묶음, 요걸 한 묶음, 요걸 한 묶음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을 한 묶음으로 봤을 때 이 공비 R은 4분의 3배가 돼요. 그리고 여기도 공비는 4분의 3이 돼요. 그러면은 얘네 둘을 더한 걸 첫째 항으로 보세요. 얘네 둘을 더한 걸 첫째 항으로 보고 이렇게 덩어리식을 등비급수라고 생각해서 공비를 4분의 3 취급을 해주면 돼요. 뒤쪽에 있는 수렴값은.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R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3분의 2 곱하기 6. 그러니까 6 두 번 더한 거, 6 곱하기 4분의 3 두 번 더한 거, 6 곱하기 4분의 3 제곱 두 번 더한 거. 약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은 4분의 1 얘가 밑변이 4분의 1이고 2, 6, 10이니까 4를 위로 들어올리면 48 48에다가 8 더하면 답은 56 이렇게 마무리를 해준다. 얘만 짝이 없기 때문에 요것들을 이렇게 등비급수로 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럼 뒤에 걸 따로 한번 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귀찮으니까 8m는 그냥 하나 따로 더하시고 나머지를 두 개씩 더합니다. 상하 운동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였고요. 그럼 진자 운동도 비슷해요. 진자 운동도 시계추기 때문에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갔다 오는 것까지 좀 고려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어떤 진자가 천장에 수직으로 매달려 있는데 진자 운동은 이렇게 가면서 마찰력 때문에 점점 줄을 겁니다. 어쨌든 움직이는 거리가 좀 줄일 테니까 자 이전에 올라간 각의 3분의 2배만큼 반대쪽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과정 얘도 올라갔다 내려오는 과정을 톡할 거예요. 그럼 이게 뭔 소리냐면은 처음에 중심각 세타가 있었죠. 근데 이제 얘가 여기까지 오면요. 그 이제 회전력을 조금 잃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으로 갈 때는 3분의 2세타까지만 올라간대요. 3분의 2세타. 그리고 올라갔다가 이만큼을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이만큼을 다시 내려오면은 그 다음에 여기 9분의 4세타가 보이는데 9분의 4세타만큼을 올라갔다 다시 내려온다. 중앙으로 도달했을 때 기준으로 3분의 2배만큼 각이 준다. 라고 생각하면은 이 문제는 어떻게 풀고 싶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 부채꼴 공식에서 가운데 세타 라디안으로 봤을 때 자, 반지름을 R로 보면은 움직인 호의 길이는 L은 R 세타 이렇게 보는 관계식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얘가 지금 현재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R 세타예요. R 세타니까 세타만큼 내려갑니다. 그다음 얘는 왔다리 갔다리야. 이 3분의 2 세타로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걸 두 개를 좀 더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3분의 2 세타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그냥 요 중심각 R 세타 하시면 그냥 중심각 자체를 더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3분의 2 세타 플러스 3분의 2 세타 이렇게 더하게 될 거예요. 그다음 다시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 또 이제 왼편에서 이제 또 공비가 3분의 2배로 줄었으니까 9분의 4세타만큼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또 9분의 4세타 플러스 9분의 4세타를 오르락 내리락을 같이 좀 더해주는 패턴으로 잡아줄게요. 그래서 그래서 질문 있는데 아직 괜찮네. 그러면은 요걸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세타 그냥 더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두 개씩 더요. 3분의 2 세타 더하기 3분의 2 세타. 그다음 얘는 또 9분의 4세타 더하기 9분의 4세타. 이렇게만 봐도 공비 R이 여기서부터 등비급수라고 생각하면 3분의 2배가 된다. 이렇게 좀 보이게 되겠죠. 공비 R이 3분의 2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등비급수 다 더하시면은 얘네 둘 더하면은 첫째 항 3분의 4세타. 자, 1-R분의 A 할 거예요. 1-R분의 A. 그리고 공비는 모두 3분의 2배가 됐으니까 그 공비 자리는 1 빼기 3분의 2를 대입해서 마무리를 해주시고 그럼 요거 계산은 3분의 1. 그 다음 3이랑 3이 없어지면은 이 오른쪽 등비급수 전체 합이 4세타. 근데 앞에 세타가 있으니까 두 개 더해서 5세타로 마무리를 해준다. 이렇게 수렴값을 지정해주면 답이 될 겁니다. 그렇게 연습 한번 해볼 거고요. 자, 4번 선분의 길이합인데 이런 거는 뭐 닮은비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길이 직접 재도 되기는 해요. 사실 길이 자체는 뭐 솔직히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아서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어디가 첫째 항이냐면은 P0, P1. 그러니까 여기 한번 더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P1, P2. 여기 한번 더 하시고, 세 번째는 P2, P3, 네 번째는 P3, P4, 다섯 번째는 P4, P5. 요걸 좀 다 더할 거예요. 지그재그로. 근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으면 그 고의 수원 개념 원리 책에도 거의 좀 흡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걔랑 똑같은 방법을 좀 풀면 되거든요. 어떻게 푸냐면은 자, 여기가 2, 여기가 2고 여기가 1입니다. 그리고 각도 보시면은 특수각이죠. 30도, 90도, 60도. 그러면은 얘가 2대 1대 루트 3의 비율을 가져. 그리고 각도 보시면요. 얘가 30도. 그럼 얘가 60도, 90도, 30도. 그럼 다시 여기 30도, 90도, 60도. 그럼 다시 90도. 얘가 60도, 90도, 30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계속 여기가 2대 1대 루트 3이 좀 반복이 됩니다. 이 그림이. 그래서 이걸로 좀 체크한다면은 얘가 1이죠. 두 번째 있는 P2, P1 요 길이는 얘가 2분의 루트 3배. 그래서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 되고요. 다시 여기서 또 60, 30 있으니까 또 2대 1 대 루트 3에서 2분의 루트 3 하면은 여기는 또 4분의 3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다음 다시 2분의 루트 3배 하면 얘는 8분의 3 루트 3. 그래서 얘는 그냥 뭐 닮은 비로 굳이 안 봐도 돼요. 닮은 비로 보는 게 좀 더 헷갈릴 수 있고 어쨌든 1, 2분의 루트 3, 4분의 3, 8분의 3 루트 3 모두 그냥 첫째 항 1에 공비 2분의 루트 3을 제대로 따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얘네 둘만 찾아고요. 1-R분의 A로 해결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1 빼기 2분의 루트 3분의 1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리고 계산은 2 곱하면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가 되니까 유리화시키면 1분의 2에 2 플러스 루트 3. 답은 뭐 4 플러스 2 루트 3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문제가 되는데 자, 한번 봅시다. 이거는 어차피 길이가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치? 그래서 길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랑 얘 두 개 좀 볼게요. 이렇게 두 개를 볼 건데 자, 요거는 닮은비가 거꾸로 좋아요. 왜냐면은 요 정사각형, 요 정사각형, 요 정사각형 이 도형이 계속 하나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를 구할 때 등비급수로 길이를 구할 때는 공비 이퀄 닮은비다. 요 말을 기억해서 좀 풀어주면 됩니다. 공비 이퀄 닮은비인데 자 닮은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길이를 내가 2라고 볼게요. 일부러 2라고 볼 건데 2라고 나와 있네. 그리고 그러면은 요 안쪽에 있는 중점 연결한 정사각형 있거든요. 요거는 길이가 얘가 반쪽 1, 반쪽 1, 여기가 루트 2. 그래서 요 변의 길이는 죄다 루트 2, 루트 2, 루트 2, 루트 2 이렇게 할 거예요. 루트 2. 그런 다음 다시
자, 여기서 이제 또 중점 연결한 삼각형이 있는데 닮은 비가 그냥 유지가 됩니다. 자, 여기서도 반을 가르면은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2, 여기가 2분의 루트 2.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는 2분의 2니까 1. 어쨌든 요런 느낌을 좀 주고 있거든요. 2 루트 2 1 다시 2분의 루트 2. 이렇게 좀 주겠죠. 그래서 그냥 닮은 비가 반복되는 닮은 비가 2대 루트 2가 돼요. 2대 루트 2.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첫째가 2인데 두 번째가 루트 2. 다시 얘가 루트 2인데 1. 그게 2대 루트 2랑 다 똑같은 비율을 갖기 때문에 여기서 공비 r을 2분의 루트 2로 바로 볼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닮은 비 볼 때는 그냥 쉽게 설명할게요. 이거는 내가 설명식으로 요 안쪽까지 다 구해봤거든요. 근데 앞으로 구할 필요 없고 도형의 넓이 할 때도 똑같은데 첫 번째 도형과 그냥 두 번째 도형의 닮은 비만 구해도 끝난다. 약간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돼요. 편법이긴 하지만 누구나 그렇게 풉니다. 자, 그래서 공비는 첫 번째 도형과 두 번째 닮은 비 2분의 루트 2. 그리고 첫째 항은 둘레의 합이죠. 모든 변의 둘레의 길이 합이니까 여기 전체의 둘레합 2, 4, 8 이런 느낌을 좀 써주고 있고 그래서 이거의 답은 1-2분의 루트 2분의 8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기 때문에 자, 요거의 수렴값은 2-루트 2분의 16이 되고 여기다 이제 2 플러스 루트 2를 곱해주세요. 그럼 여기다 2 플러스 루트 2 곱하면은 4 빼기니까 2분의 16의 2 플러스 루트 2. 그럼 2랑 16 약분되면 8이고요. 분배 법칙하면은 16 플러스 8 루트 2. 뭐 마지막까지 대충 이렇게 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항이랑 공비 찾는다.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148번은 또 무슨 문제냐면요. 전체가 정삼각형인데 자, C1B1, B1, C1, C1, B2 이걸 구하라고 했거든요. C1B1. 그 다음 C1, B2. 그 다음에 B2, C2 이렇게 나온 길이를 다 더하고. 근데 일단은 요 빨간색만 다 더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파란색은 아닙니다. 빨간색만 다 더하면 되는데 일단은 중점이란 말이 있어요. AB1의 중점. 어? AB의 중점. 요 AB의 중점이 B1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중점을 연결했거든. 그럼 첫째 항은 이게 전체가 정삼각형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90도 같고 중점 연결하면은 2대 1대 루트 3 이렇게 나오니까 첫 번째 빨간 선은 일단 루트 3. 얘가 루트 3. 그래서 첫째 항은 뭐 이렇게 바로 구해놓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제 도형의 닮은비를 어떻게 볼 거냐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얘가 낀 도형이 얘랑 얘가 이제 두 번째 도형. 첫 번째 도형과 두 번째 도형의 닮은비를 보시면 돼요. 약간 편법으로 겉닮음으로 그냥 얘랑 얘 닮은비 보셔도 되긴 합니다. 어차피 같은 이유이기 때문에. 하지만 일단 원칙은 요 도형과 요 도형의 닮은비를 볼 건데 여기 B2가 또 문제 보시면 찾으면 되는데 B2가 AB1의 중점이에요. AB1의 중점이 B2이기 때문에 여기가 중점 이렇게 중점이 되고요. 그 다음 C2도 보시면은 C1을 말했다. C1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어요. C1은 AC의 중점. 이런 보기를 문제에서 찾으면 되기 때문에 C1의 중점은 AC1과 C1의 중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가 중점을 연결했기 때문에 닮은 비가 전체 2로 봤을 때 1만큼. 즉 닮은 비가 2대 1이 2대 1이 될 거예요. 이거는 중점 연결 정리 때문에 전체 2로 보면 짧은 변은 1. 짧은 변 대 전체 보시면 2대 1. 그래서 닮은 비가 2대 1이고요. 그래서 공비가 2분의 1이다. 이런 느낌으로 잡아줍니다. 길이니까 이 닮은 비를 그대로 공비로 인정합니다. 공비 2분의 1. 근데 첫째 항은 얘가 되니까 첫째 항은 루트 3이겠죠? 그래서 답은 1-2분의 1분의 루트 3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기는 한데 근데 뭔가 이상하거든요. C1, B1, C1. 아,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해야 돼. 그러니까 B1, C1 여기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CB1, B1, C1, 그다음 C1, B2, C1, B2, 그다음 B2, C2 이 파란색까지 다 구해야 됩니다. 그럼 나는 지금 이거는 빨간색을 구하고 그다음 파란색은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파란색끼리만 다뤄오시면 되는데 자, 여기 파란색에 포커스 맞추면은 여기가 중점 연결 정리이기 때문에 닮은 비가 1대 2가 되고요. 그래서 요 길이는 1이 돼요. 요 길이는 1. 얘는 1이 되고 그 다음 아까처럼 닮은 비는 1대 2가 됩니다. 그래서 공비는 똑같이 닮은 비인 2분의 1. 닮은 비인 2분의 1이고 2번의 첫째 항은 1이 되니까요. 첫째 항은 1이 되니까 그래서 얘는 1-2분의 1분의 2분의 1. 요거를 이 파란색의 길이의 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형의 닮은 비는 얘도 1대 2가 다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공비 2분의 1. 근데 요 첫째 항의 길이는 왜 2분의 1이에요? 얘는 1이겠죠? 여기는 이제 첫째 항이 1이고
그래서 이 파란색의 모든 길이 더할 때는 첫 지항이 1, 공비는 2분의 1. 요거에 등비급수를 추가로 더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답으로 써주시면은 2 루트 3 더하기 2 이렇게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빨파를 따로따로 보면서 등비급수 두 개를 합치는 경우인데 근데 일단은 요즘 패턴에서는 여기까지는 학교 내신이면 몰라도 수능에는 안 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뒤에 넓이부터는 그냥 필수입니다. 내신도 당연히 되고요. 그다음에 수능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도형의 넓이긴 한데 음, 여기서는 일단 원칙이 문제마다 변형 문제랑 발전 문제가 사실 그렇게 난이도 차이가 크지가 않거든요. 내가 문제는 읽어봤어요. 그래서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대표 문제, 발전 문제 이런 식으로 그냥 원칙은 정하면서 갈 테니까 그래도 도형마다 다르다. 이거는 어떤 도형이 나오냐 이 도형을 분석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고 오늘은 내가 좀 풀어주긴 하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는 도형 문제 꾸준하게 개념을 잡으면서 좀 복습해 주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5번부터 할 건데 목이 잠깐 문제서 음료수 잠깐만. 음. 자, 그럼 도형의 넓이합. 자, 여기서부터는 기본 원칙을 거의 좀 지키면서 갈 건데요. 첫 번째, 공비를 구하고 싶으면은 닮은 비의 제곱을 찾는다. 닮은 비의 제곱. 왜냐면 이 말은 그냥 닮은 비가 m 대 n이면요. 닮은 비가 m 대 n이면은 넓이 b는 제곱 대 제곱. 이건 뭐 중2 때 나오죠. m 제곱 대 n 제곱이다. 라는 닮은 비의 제곱을 따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바탕으로 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그리고 만약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늘어나는 개수가 좀 있으면 걔를 추가로 좀 곱해줘.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1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첫째 항이에요. 문제에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 색칠한 부분의 넓이합인데 여기를 한 번 더하고 두 번째는 여기를 더하고 반복되는 도형 세 번째는 여기를 더하고 그러니까 뭐 이걸 일일이 다 더할 수 없으니까 원칙을 공비 a제곱분의 b제곱 닮은 비의 제곱을 구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 문제는 닮은 비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전체 정사각형과 작은 정사각형의 닮은 비를 보는 게 가장 쉬울 거예요. 물론 다른 방법도 있어요. 요 부채꼴과 두 번째 부채꼴의 닮음비를 구한다. 뭐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속닮음, 겉닮음이라고 하는데 도화지에 만약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가 똑같은 비율로 확대가 되면요. 이런 그림이 되기 때문에 그냥 안에 있는 구성 요소나 밖에 있는 구성 요소의 닮음비는 일치한다. 그래서 어떤 걸 찾아도 상관없다라는 느낌으로 잡아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이 부분의 넓이는 최대한 수학적인 센스를 발휘해서 구해주시면 되거든요. 어떻게 구하면은 얘는 그냥 딱 봐도 보여야 돼요. 전체 정사각형에서 안에 있는 부채꼴 넓이를 빼시면 돼요. 이렇게 빼면 되는데 자, 일단 전체 길이가 4라고 했으니까요. 한 변의 길이가 4니까 전체 정사각형의 넓이는 4, 4, 16에서 안에 있는 부채꼴 빼야 되고 수원으로 할까요? 아니면 중1 걸로 할까요? 수원으로 간다면 2분의 1 r제곱 세타 아니면은 그 뭐야 중일 걸로 간다면 파이 제곱에 360는 세타. 근데 그냥 수원으로 합시다. 자, 어쨌든 요 중심각을 90도가 아닌 2분의 파이라고 봐주세요. 2분의 파이라고 보시면은 얘가 반지름이 4짜리 부채꼴이 있고 중심각이 2분의 파이야. 어차피 수원 태훈이도 곧 복습할 테니까 다시 본다면은 요거는 이제 이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런 식으로 좀 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반지름짜리 4 넣고 세타짜리 2분의 파이 넣으시면은 2분의 1 곱하기 4의 제곱 곱하기 2분의 파이 이렇게 그 부채꼴의 넓이를 좀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16 곱하기 4분의 파이니까 그래서 여기 4파이 16 마이너스 4파이가 여기 첫째 항이다. 먼저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당연히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그리고 요즘 등비급수 어렵게 낸다면 충분히 어렵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첫째 항을 구하기 힘들어질 겁니다. 어쨌든 16 마이너스 4파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 닮은비를 어떻게 구하고 싶냐면은 여기 한 변의 길이, 여기 한 변의 길이 이렇게 둘을 첫 번째 정사각형과 두 번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닮은비라고 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요 변의 길이를 알아야 돼요. 근데 얘도 약간 도형적 센스를 좀 이용한다면은 여기가 부채꼴이거든요. 부채꼴 OA1, C1 이렇게 있거든. 여기 사이에 반지름 보조선을 이렇게 이어주는 센스를 좀 발휘해야 돼요. 그러면은
얘가 반지름이 4. 이 부채꼴이 그래서 좀 중요한데 나중에 이렇게 반지름 보조선 있는 습관 좀 들어야 돼요. 그럼 여기도 4, 여기도 4, 여기도 4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요 부채꼴의 반지름이 4예요. 근데 얘가 1대 1대 루트 2배 이렇게 유지가 되겠죠. 왜냐면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한 변의 길이는 2루트 2. 그다음 여기도 2루트 2. 그리고 여기는 4.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럼 이게 정사각형의 닮은비가 2루트 2고 전체가 4거든요. 그래서 닮은비는 2루트 2대 4. 요게 닮은비가 되고 한 번 약분하면은 루트 2대 2가 됩니다. 이게 닮은비요. 거꾸로 썼는데 4대 이게 좀 더 보기는 앞에 게 좀 더 좋아요. 4대 2루트이고 2대 루트. 요게 닮은비가 되겠죠. 그리고 이 닮은비를 제곱해 주세요. 전체 제곱하면은 이게 넓이비. 넓이비가 4대 2가 됩니다. 2 제곱하면 4, 루트 2 제곱하면 2. 4대 2니까 공비 R은 앞에 거를 분모로 내린 4분의 2, 즉 2분의 1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닮은비의 제곱비를 넓이비라고 생각해서 얘를 공비로 인정한다라는 패턴이죠. 그럼 첫째 항 구해놨으니까 마지막 답은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16 빼기 4파이 이렇게 1 마이너스 4분의 a로 마무리한 패턴인데 이 문제는 쉬우니까 할만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도 도형마다 다르기 때문에 도형 바이 도형이기 때문에 도형 분석력을 정확히 좀 길러주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연습해 봅시다. 뭐 변형 문제도 뭐 나쁘진 않은데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근데 그냥 발전을 하자. 발전에도 문제 없는 상당히 많아요. 자, 발전 문제 1번은 보통 등비급수 문제는 이렇게 좀 문제가 길 겁니다. 문제가 길고 여기서 힌트를 좀 찾아야 돼요. 근데 그림을 보면서 찾으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도 넓이 합이요. 넓이를 SN이라고 하고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 그거를 무한으로 보냈으니까 등비급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첫째 항이 여기 이렇게 더하시면 돼요. 첫째 항.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그림을 반복.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요 그림을 반복. 그래서 색칠되어 있는 넓이 전체를 SN이라고 보니까 이 SN은 등비급수를 따를 수밖에 없고 1-4분의 A가 된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데 R과 A를 잘 찾으면 되거든요. 자, 첫째 항 찾을 때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최선을 다해서 찾으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고 문제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찾는 방법 없습니다. 중학교 때 배운 모든 도형 상식을 이용해서 찾으면 되는데 자, 이런 거 찾을 때는요. 보조선의 위치가 굉장히 좀 중요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접선 있고 여기 접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숫자랑 각도 같은 거는 문제 안 주면요. 요 옆에서 좀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숫자만 딱 보면은 좀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뭐 중점.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해석하는 연습 좀 기르려면은 일단 먼저 숫자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이등변삼각형 이런 주문말 체크해 주신 다음에 요거 다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뭐 동시에 접하는 원, 그다음에 뭐 첫 번째 줄까지만 읽으면 돼요. 어차피 그림 보면 대충 나와. 그래서 어쨌든 뭐 접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석하고 얘랑 얘랑 얘를 파악한다. 이렇게 세 개를 보시면은 뭐 이 문제에서 찾을 수 있는 힌트는 다 찾은 겁니다. 자, 한번 보죠. B1, C1 여기가 8이에요. 여기가 8이고 여기가 120도야. 그리고 여기 이제 접하는 점이 있는데 자,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얘네 둘의 길이가 같을 겁니다. 그러면은 최대한 스킬을 써서 여기를 반으로 갈라주세요. 일단 안쪽 이등변 삼각형을 반으로 갈라주면은 90도, 60도, 30도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요 숨어져 있는 각 30도 좀 찾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자, 이 절반의 길이가 4거든요. 자, 여기가 4니까 자, 여기서 이제 2대 1대 루트 3의 비율이 보인다고 치면은 자, 여기까지가 루트 3분의 4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얼마냐? 여기까지가 루트 3분의 8이 될 거예요. 약간 요렇게 그림을 좀 찾아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좀 더 봐야 됩니다. 아직은 이 원의 반지름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마 이 원의 중심은 여기 있을 텐데 혹시 모르면 확인을 한번 해줍시다. 중심이 선분 B1, C1입니다. 이런 거 확인 한번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림 보고 문제 보고 그림 보고 문제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해주셔야 돼요. 그럼 중심이 여기 있는데 그러면 여기가 접점이니까 왠지 반지름을 이렇게 좀 그어줄 필요가 있어요. 반지름 이렇게 그어주면은 아까 여기가 4였죠. 여기가 4. 그 다음 얘가 90도입니다. 접점이기 때문에. 그럼 얘가 또 60도가 되겠죠. 그럼 다시 이렇게 보시면은 2대 1대 루트 3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요 반지름, 요 길이가 여기가 얼마냐면은 얘가 2. 어쨌든 반지름이 2라는 것만 찾으면 됩니다. 그럼 준비 단계 끝났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S1 요 색칠한 부분, 색칠한 부분, 색칠한 부분을 빼고 싶으면은 전체 이등변 삼각형 넓이 구해서 위에 있는 반원만 딱 빼시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러면 S1, 그러니까 A라고 할 거고 얘는 보통 S1이라고 쓸 거기 때문에 첫째 항을 좀 구해봅시다. 자, 첫째 항은 전체 이등변 삼각형 넓이 구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구할까? 고민해봤더니 자, 2분의 1 AB 사인 세타라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중3 때도 나오고 고2 때도 나오죠. 근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루트 3분의 8, 여기도 루트 3분의 8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전체 삼각형의 넓이 끼인각 120도 나왔으니까 요게 2분의 1 곱하기 루트 3분의 8의 전체 제곱 곱하기 사인 120 그리고 사인 120도는 사인 60도랑 똑같은 2분의 루트 3 이렇게 취급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얘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 빼기. 자, 뭘 할 거냐면은 안에 있는 반원의 넓이 빼셔야 되는데 도형 분석 잘해주세요. 안에 있는 반원의 넓이는 전체가 파이 r 제곱하면은 반지름이 2짜리니까 4파이. 전체 원의 넓이 4파이의 절반. 4파이 절반이니까 2파이를 빼준다. 약간 이렇게 S1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S1이 될 거예요. 식도 더럽긴 하지만 뭐 간단히 계산을 해주시고 넘어갑시다. 반지름 2. 아, 그리고 이런 거 풀 때 요거 나중에 공비 잘 찾기 위해서 이런 거 지우지 마세요. 웬만하면. 여러분들 여기다 표시한 거 지우지 말고 이쪽으로 넘어가요. 자, 그러면은 이거 간단하게 해서면은 루트 3분의 8의 제곱이 3분의 64. 그 다음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3 해줘서 깔끔하게 답 내시면은 3분의 16 루트 3. 3분의 16 루트 3 마이너스 28. 요걸 첫째 항으로 인정해 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자, 두 번째로 넘어갈 건데 자, 이도형의 닮은비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닮은비를 찾아도 되고요. 아니면은 요 원과 두 번째 원의 닮은비를 찾아도 되는데 아무래도 내가 삼각형의 거의 모든 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두 번째 삼각형의 그 닮은비를 좀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도형 분석 잘 하시면은 B2랑 C2 여기가 두 번째 삼각형의 밑변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요게 지름이랑 똑같아요. 요게 지름이랑 똑같아서 얘가 반지름이 2였으니까 여기 지름이 4가 되겠지. 밑변이 4예요. 근데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요 B1, C1 요 전체 길이는 8이었습니다. 그럼 그냥 밑변분의 밑변 봐도 닮은 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빠르게 찾아야 돼요. 밑변분의 밑변 보시면은 닮은 비는 8대 3. 그러니까 2대 1이 된다. 이런 느낌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냥 요 전체 도형은 8, 밑변이 8이고 이 두 번째 도형은 4. 얘가 4인 이유는 반지름이 2니까 지름은 4가 된다. 이런 그 디테일을 좀 잡아야겠죠. 그러니까 닮은 비가 2대 1이면 넓이 비는 제곱. 넓이 비는 제곱이 되니까 4대 1. 공비는 4분의 1. 이렇게 취급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구한 요 놈을 마지막에 수식에 대입하면 정답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마무리하시면 되기 때문에 1-4분의 1분의 분자에는 3분의 16 루트 3 마이너스 2파 이렇게 들어가시면 답이 됩니다. 그래서 뭐 계산 좀 껄끄럽지만 여기까지 해줄게요. 4분의 3분의 위에 거는 3분의 16 루트 3 마이너스 2파이가 되겠고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번문수로 일단은 여기다 3을 먼저 곱하시면은 얘 없어지고 6파이 그다음 여기는 4분의 9 이렇게 되고 그다음 4를 위로 올려서 그래서 9분의 64 루트 3 마이너스 24파이 이렇게 답이 나올까 요거는 9분의 64 루트 3 요거는 3분의 8파이 그러면은 답은 3번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면 답이 되죠. 이런 느낌을 좀 풀어주는 문제인데 까다롭죠? 네, 요즘 나오는 등비급수는요 다 3점짜리예요. 근데 난이도는 지금이랑 비슷합니다. 27번에서 등비급수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최근에는 안 냈어요. 근데 뭐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한번 다시 보고. 자, 2번. 여기가 첫 번째 항입니다. 첫 번째 항이고 문제 기니까 문제부터 마저 말고 도형부터 먼저 분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요 직사각형.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 때는 여기 어떻게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구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요 직사각형과 전체 직사각형의 닮은비를 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이제 여기 구체적인 길이를 책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찾을 거냐면은 A1, B1은 2. 중요한 말 다 찾으세요. B1, B2, C1은 3. 그래서 여기는 3이고 여기는 2입니다. 그 다음에 A1, D1을 3등분. 이런 거 좀 찾아야 돼요. 숫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좀 특히 찾아보세요. 그럼 얘를 3등분 했으니까 여기 길이가 다 1, 1, 1이 나올 거야. A1, D1. 여기를 3등분 했으니까 1, 1, 1로 잘라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뭐 점점점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는 뭐 삼각형 뺐대요. 그러면은 한 여기까지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대 3인 직사각형은 뭐 똑같이 나올까? 2대 3. 그러면은 한 여기쯤에서 힌트 다 찾으면은 솔직히 한 이 정도까지만 찾으면 문제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등분을 하는 점, 그 다음 요 길이가 3, 여기는 2다. 여기로 요 삼각형을 구해야 되는데, 자, 문제는, 자, 여기에 각도도 모르고요. 그리고 길이도 모릅니다. 그래서 첫 스타트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은, 이 그림을 보고 숨겨진 힌트를 다다다 찾아주셔야 돼요. 어떻게 찾을 거냐면은, 보이셔야 되는데, 자, 여기가 1, 1입니다.
지금은 내가 풀어주는 거니까 약간 김 빠질 수 있긴 한데 나중에 풀면 어려워요. 자, 여기 길이가 2예요. 이렇게 1을 합치면은. 근데 여기가 2입니다. 그러면 요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 되니까 숨겨진 각도 45도. 여기도 45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억지 같지만 찾아내셔야 되고. 자, 마찬가지로 반복을 해주시면은 여기가 2, 여기가 2니까 똑같이 45도, 45도. 그러면은 얘가 45도, 여기도 45도. 그러면 45, 45, 90. 그럼 여긴 또 90도. 이런 느낌으로 찾을 수 있고요. 그럼 이제 뭐 하냐면요. 내가 이 부분 두 개 더해야 되거든. 얘는 잘 생각하면 요 부분만 구하고 곱하기 1을 하시면 첫째 항.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할까 봤더니 여기 삼각형 넓이에서 안에 있는 하얀색 넓이를 빼주는 거야. 그리고 2분이 나오고 그걸 곱하기 2 하시면 됩니다. 내가 풀어주니까 김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여러분들 스스로 실전 뭐 내신도 이 정도는 나옵니다. 내신도 이게 쉬울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요. 등급수. 내신도 모의고사 3점짜리 나오는 그 수준은 내기 때문에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그런 생각까지 여기까지 좀 오시긴 해야 돼요. 그러면 자 결과론적으로 S1은 2 곱하기를 할 거고요. 여기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건데 우선은 전체 삼각형 넓이 얘는 쉽습니다. 얘는 밑변이 3, 높이가 2거든. 요 삼각형이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자,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게 전체 삼각형이요. 요 삼각형에서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 넓이를 빼셔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구할 수 있는 게 요 밑변이 3이고 45, 45, 90이잖아. 그러면 1대1대 루트 2배로 요 길이는 루트 2분의 3. 여기까지도 루트 2분의 3.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그럼 얘가 루트 2분의 3, 루트 2분의 3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루트 2분의 3을 두 번 곱하고 2분의 1한 걸 뺀 다음에 그거를 두 배 하시면 첫째 항이 나올 거예요. 그런 생각을 살짝 해주시고 자 그럼 S1은 뭐 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냥 얘부터 먼저 계산합시다. 천천히 할게요. 자 2랑 2 없어지고요. 그 다음 루트 2랑 루트 2 곱하면 2고 2 곱하기니까 4분의 9. 그래서 S1 자체는 이제 2 곱하기 안쪽에 3 빼기 4분의 9 이런 느낌 나올 테니까 3에서 4분의 9 빼면은 4분의 3 곱하기 2, 2분의 3. 첫째 항은 2분의 3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잡아줘. 첫째 항은 2분의 3.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요 직사각형과 요 직사각형의 닮은 비를 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썼던 힌트들을 바탕으로 요 직사각형의 한 면의 길이라도 정확하게 구해낼 수 있으면 돼요. 지금 볼 거는 요 직사각형의 한 면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자 일단 이런 문제의 스타트는 2대 3에서 스타트해야 돼요. 왜냐면 전체가 여기가 2대 3이니까 여기도 2대 3으로 스타트가 된다. 라는 비율을 따라서 여기 길이를 2K라고 잡고 여기 길이를 3K라고 잡아주세요. 2K, 3K.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여기가 직사각형이 있는데 아까 1번에서 잘 풀고 넘어왔으면은 여기가 45도란 걸 알고 있습니다. 직각 이등분 삼각형. 그러니까 반으로 나눴을 때 45, 45 분할이 됐었죠. 그럼 그거는 여기를 봤을 때도 얘가 45도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 이렇게 봤을 때도 얘가 45도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항을 최대한 잘 구해 주셔야지만 공비 찾을 때는 좀 쉬워집니다. 그러면요. 여기 삼각형을 주목해 봤을 때 직각 이등변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어서 여기 세로가 2K면은 여기 가로도 2K 이렇게 됩니다. 2K. 그 다음에 여기는 3K가 되겠죠? 3K. 그 다음에 다시 여기도 똑같아요. 자, 세로가 2K면은 가로가 또 2K가 돼요. 1대1대 K로. 그럼 요 전체가 2K, 3K, 2K 다 더하시면은 7K. 7K가 되는데 그게 3인 거야. 여기가 7K인데 요 밑변 3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K는 7분의 3 이렇게 들어가죠. K는 7분의 3. 자, 이때 닮은 비는 어디랑 어디를 볼 거냐면 직사각형과 직사각형의 닮은 비이기 때문에 세로 대 세로를 볼 거예요. 세로 대 세로. 그래서 이거의 닮은 비는 2 대 2K. 닮은 비가 지금 현재 2 대 2K가 되고 1 대 K가 됩니다. 1 대 K. 1 대 K인데 그 K가 7분의 3이에요. 방금 구한 걸로 K가 7분의 3이라고 치면은 이 닮은 비는 1 대 7분의 3이 되고 분수식 마음에 안 드니까 7 곱하면 7 대 3이 닮은 비가 될 겁니다. 닮은 비가 7 대 3이니까 넓이 비는 7 대 3을 제곱해서 49 대 9 이런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공비 R이 49분의 9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형 분석을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이런 문제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 개인차가 있다. 자, 그래서 1-49분의 9분의 첫째 항 2분의 3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번분수 마무리해주면은
49분의 40분의 위에 거는 2분의 3. 그래서 내항이고 외항이고 답은 80분의 147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렇게 연습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런 문제를 또 잘 풀다 보면은 숨겨진 힌트 45도를 얼마나 잘 발견하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센스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아는 보여, 직각 이등분 삼각형, 부채꼴, 정삼각형 이런 성질을 최대한 이용해서 첫째 항을 최대한 열심히 찾아요. 그래야지만 공비도 쉽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거꾸로 첫째 항이 쉽고 공비가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좀 해줘야 되고 일단 잠깐 쉬었다 갈게요. 벌써부터 특히 뭐 아진이는 뭐 배운 적 있겠지만 태훈이는 이거 처음 배웠는데 이걸 배운 순간부터 미적분을 선택한 걸 굉장히 후회하게 될 거예요. 도형 문제 만만치 않겠구나. 여기서부터가 이제 미적분의 좀 첫 번째 난관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좀 연습을 많이 해서 마스터를 좀 해줘야 돼요. 일단은 좀 쉬고 10시부터 이어서 좀 진행해. 이 시간 해봅시다. 자의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어떻게 생겼는지. 다들 아직은 안 봤을 텐데 이게 고쟁이랑 쌩 같은 거 해봤자 의미 없어요. 여기다는. 내신용 교재는 절대로 이 도형 그 문제를 좀 마스터할 수가 없고 그냥 백문이 불여일견 모의고사 기출 푸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은 그나마 좀 잘 읽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2단원 삼각함수 극한이고 일단 등비급수가 몇 문제인지 좀 보여드릴게요. 좀 충격 먹을 수도 있는데 B단원이 이제 급수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도형입니다. 옆에 보시면 그림이 계속 나오지만 이게 그냥 넘겨보시면 뭔 말인지 알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 설명한 급수부터는 뭐 대충 뭐 요 앞에도 도형은 있긴 하지만 뭐 그냥 여기서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올해 것도 좀 추가되긴 했지만 여기가 이제 문제가 110번입니다. 근데 쭉쭉 넘기면은 어, 어, 그림 보시면 괴랄하죠. 월, 워, 워, 해도 끝이 없어요.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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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플이랑 겹친 문제도 있는데 답도 없습니다. 이게 몰빵으로 풀어서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해도 끝이 없죠. 여태까지 등비급수 기출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래서 요 정도까지가 이제 등비급수인데 아까 110에서 시작해서 173까지가 모두 등비급수였어요. 어, 요 문제 어려운 등비급수 문제만 거의 60 몇 문제가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푸는 건 의미가 없고 하루에 몰아서 푸는 건 의미가 없어요. 진짜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냥 미적분 자의수리 사가지고 하루에 2개만 풀어봐요. 그럼 늡니다. 진짜 하루에 2개. 근데 그 2개도 쉽진 않을 거야, 사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두 문제 자체도 안 풀리긴 할 텐데 뭐 답지 보면서 이렇게 계속 좀 하다 보면은 좀 극복되는 부분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는 패턴. 근데 아직은 알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등비급수는 이 정도인데 뒤에는 삼각함수 활용은 더 많아요. 그거는 더 최악이기 때문에 삼각함수 활용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형 이 두 파트를 좀 여러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마스터하는 게 미적분의 기본 개념 좀 잘 잡을 수 있게 안정적으로 도형 문제 맞추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좀 뭐 도함수 활용이나 이런 걸로 좀 넘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녹화 찍고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잘 나오고요. 자 6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이제 부채꼴로 가는데 뭐 기본 패턴은 같습니다. 여기가 S1, 여기가 S2, S3 이거를 이제 다 더해 주시면 돼요. 이것도 등비급수입니다. 그러면은 얘도 여기와 그다음에 여기에 닮은 비만 볼 수 있으면 끝나는 문제예요. 닮은 비만 볼 수 있으면 되는데 자 상황을 한번 보죠. 아니면 얘는 겉닮음으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닮음을 보는 게 좀 더 쉽습니다. 어쨌든 닮음비를 봐주시고 첫째 항은 못 구하면 이건 뭔데요? 왜냐면 얘는 모든 게 다 나왔거든요. 60도. 60도는 라디안으로 3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좀 쓸 수 있기 때문에 S1은 그냥 바로 보자마자 문제 이렇게 쉬웠으면 좋겠지만 절대로 이렇게 쉬울 리는 없고 어쨌든 66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R 제곱 곱하기 세타 이런 식으로 S1을 취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 곱하기 6분의 파이 하면은 6파이. 첫째 항은 6파이. 그럼 여러분들은 첫째 항 구했으니까 두 번째로 요 삼각형과 요 전체 삼각형의 닮음비 혹은 그냥 아니면 여기 한 면의 길이 뭐 둘 중 하나를 좀 구하시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더 쉬울 수도 있겠다. 자, 요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여기가 이제 또 두 번째 부채꼴의 반지름이거든요.
얘가 첫 번째 부채꼴의 반지름이야. 여러분들은 얘를 이렇게 그어주고 싶은 생각을 해줘. 그러면은 얘 반으로 가르면은 30도, 90도, 60도. 그러면은 2대 1대 루트 3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는 루트 3분의 6. 그래서 유리화시키면 3루트 3. 그럼 여기는 이제 6루트 3 이렇게 될 텐데 자 얘가 3루트 3이면은 그럼 여기서 이렇게 그어도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 되니까 그래서 요 반지름이 3루트 3이에요. 자, 그 순간 끝. 왜냐면 두 번째 부채꼴의 반지름이 3루트 3, 첫 번째 부채꼴의 반지름은 6. 이렇게 나오니까 닮은 비 자체는요. 닮은 비는 6대 3루트 3. 이런 식으로 좀 쓸 수 있고. 그래서 닮은 비가 약분하면 2대 루트 3입니다. 그거를 넓이 비로 환산하면 제곱비. 넓이 비는 4대 3.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공비 R은 특별히 한 개씩만 나오기 때문에 4분의 3. 그냥 그대로 유지를 시켜서 이 답은 1-4분의 3분의 6파이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고 어쨌든 뭐 답은 이렇게 내시면 되겠지만 이 정도 풀 수 있다고 해서 학교 시험 문제도 못 푸니까요. 어쨌든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광석고 이대부부한테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이죠. 왜냐면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아까거든은 변형 문제도 어려워요. 미리 말씀드리면 얘네 둘도 어려운데 지루하잖아요. 그냥 발전 문제만 하겠습니다. 자 발전 문제 두 개 볼 거고 자 이것도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얘가 첫째 항 그 다음에 뭐 공비 이런 식으로 좀 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첫째 항과 공비 이 공비는 요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의 닮은 비 이렇게 생각하면은 제일 베스트로 풀 수가 있겠네요.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는데 자 문제에서 먼저 숫자는 다 보세요. A, B는 2, B, C는 4, A, B, C는 6C. 이거는 이제 여기가 2, 그 다음에 B, C가 4, B, C가 여기죠. B, C가 4. 그 다음 ABC 여기가 60도 끼임각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4, 2, 60이면요. 여기는 이제 뭐 그 코사인 법칙 뭐 이런 걸로 좀 구할 수도 있긴 한데 얘가 직각이라는 보장이 음 아닐 수도 근데 이게 무조건 직각인 것도 맞긴 하거든. 왜냐면 얘가 4, 2면 60도니까 약간 그게 있어가지고 일단 좀 고려해 볼게요. 자 일단 나온 조건만 먼저 봅시다. 그 다음에 얘가 마름모 여기서 제일 중요한 힌트는 마름모겠죠? 하필 왜 마름모라고 줬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D1B, E1, F1. 그러니까 여기입니다. D1B, E1, F1. 이게 그냥 평행사 변형도 아니고 마름모예요. 마름모래. 그러면 이게 마름모라는 거는 여기 네 변이 다 같다는 소리예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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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이런 식이 좀 된다는 건데 이런 힌트를 보면서 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어쨌든 뭐 중심이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가 부채꼴 정도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X랑 길이를 어떻게든 좀 구할 수 있도록 좀 연습을 해줘야겠죠. 그럼 걔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자, 여기 이제 x, x 이렇게 있고요. 잠깐, 한번 문제 봅시다. 어쨌든 x를 구해주긴 해야 되는데, 진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일단 얘는 닮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어쨌든 여기랑 여기가 전체가 닮음이죠. 닮음이기 때문에, 자, 밑변의 비가 x 대 2 이렇게 합니다. x 대 2. 비례식으로 이렇게 좀 들어갈 수 있어요. x 대 2는, 자, 이게 전체, 짧은 변대 전체 보시면은 4 대 4 플러스 x 이런 느낌 아닌가? 잠깐만. 요거는 이게 전체가 4죠. 여기가 4니까 그럼 얘는 4 대 4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좀 적을 수 있어요. 여기가 이제 4 빼기 x입니다. 4 빼기 x. 그래서 닮은 비는 x 대 2는 4 빼기 x 대 4 이런 비례식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말은 뭐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좀 출발했을 때 x2 짧은 변부터 했죠? 그러면 4 마이너스 x 대 4다. 이런 느낌이 좀 나오니까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잡아주시면은 4x는 8 빼기 2x 이런 식으로 나올까요? 6x는 8. 그럼 x는 3분의 4. 이런 값을 좀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닮은 비가 요렇게 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 x가 3분의 4가 나왔다는 건요. 이게 좀 특이하게 공비부터 먼저 나오거든요. 얘가 3분의 4니까 그냥 닮은 비가 얘랑 얘가 닮은 비잖아요. 그래서 닮은 비 자체는 바로 3분의 4대 2. 그러니까 2 대 3분의 4.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쓸 수 있고 여기가 2인데 여기는 3분의 4입니다. 그래서 요거 3 곱하면 6 대 4. 그리고 약분하면 3 대 2. 닮은 비가 3 대 2가 되니까 넓이 비는 제곱하면 9 대 4. 이렇게 나오니까 공비 R은 9분의 4. 여기까지는 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요 첫째 항을 제대로 좀 구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거의 다 힌트가 나온 게 x만 나오면 거의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마름모라고 했으니까 아까 전에 길이가 다 3분의 4거든요. 얘가 3분의 4, 3분의 4, 여기도 3분의 4, 3분의 4. 그러면 요 색칠한 부분은 아무리 봐도
전체 마름모의 넓이 구해서 요 부채꼴의 넓이 빼시면 될 겁니다.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S1도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럼 S1만 구하면 끝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번 구해보죠. 일단 여기 중심각은 60도 그리고 3분의 파이 이렇게 쓴다고 치면은 자 여기에 이 마름모의 넓이는 우리가 평행사변형으로도 계산할 수 있는데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여길 반짤은 요 삼각형의 넓이의 2배가 될 거예요. 삼각형 넓이 2배. 그래서 뭐 원래는 이제 2 곱하기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렇게 부르는 게 이제 평행사변형 넓이였고 2랑 2가 약분돼서 우리가 고2 때 평행사변형 넓이 공식 외울 땐 AB 사인 세타로 외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 평행사변형 즉 마름모의 넓이는 3분의 4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사인 60 이렇게 되는 게 전체 마름모의 넓이일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 부채꼴을 딱 빼줘야 돼요. 부채꼴을 빼시면은 빼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4의 제곱 2분의 1 r제곱 세타는 60도는 3분의 파이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S1을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식만 써줄게요. 요거는 2분의 루트 3이고 얘가 이제 9분의 16 9분의 16에 2분의 루트 3 곱하면은 9분의 8 루트 3 9분의 8 루트 3 빼기 얘가 9분의 16 곱하기 6분의 파이 해주시면은 얘가 2로 나누면 38. 그래서 27분의 8파인가요? 27분의 8파이를 빼는 게 첫째 항이고 공비가 9분의 4였으니까 1 마이너스 9분의 5, 9분의 4. 자 이런 느낌으로 계산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2번 한번 보죠. 자 2번은 색칠한 부분 여기 넓이를 좀 구하셔야 되는 게 첫째 항. 그리고 두 번째는 요 직사각형과 전체 직사각형의 닮음. 전체 틀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나와 있는 숫자에 주목하시면은 A1, B1은 3. 해석도 잘해야 되는 거. A1, B1은 3이고 B1, C1은 1. 여기가 1입니다. 그럼 얘가 부채꼴 2니까 여기도 1. 여기는 1일 거고 얘는 2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1, 2 이렇게 잡아줄 때 반지름 똑같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요. 또 다른 힌트가 있나 봤더니 나머지는 뭐 딱히 보이는 그 중요한 힌트는 없어 보여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잡시다. 자, 여기는 내가 이렇게 한번 나눈다고 치면 얘 부분은 넓이를 좀 구할 수가 있긴 한데 아니면은 이건 전체에서 생각한다면 전체에서 요 부채꼴이랑 여기 뭔가의 도형 얘네 둘을 좀 빼주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죠. 근데 이 부분의 넓이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 부분의 넓이는요. 아무래도 여기 좀 반을 잘라줘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가 부채꼴, 여기가 부채꼴의 일부잖아요. 그리고 여기 삼각형. 이 둘을 더한 거를 우리가 전체에서 뺀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부채꼴의 넓이를 알려면은 이 중심각을 알아요. 중심각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지. 그래서 여기에서 중심각을 찾는 게 이 문제의 좀 포커스다라고 맞춰준다고 치면은 지금부터 길이에 주목합시다. 자, 여기가 일단은 이게 여기가 2니까 여기 문제에서 얘가 부채꼴의 일부라고 했거든요. 문제 뒤져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길이도 2예요. 여기 길이가 2야. 2. 근데 여기가 1이에요. 왜냐면 직사각형. 여기가 1이죠. 그리고 90도지. 그러면은 얘가 2대 1대 루트 3이에요. 그러니까 숨겨진 길이가 하나씩 나와. 여기가 루트 3이에요. 그러면은 요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럼 두 번째가 요 길이 비율에서 각도도 알 수 있는데 여기가 60도입니다. 왜냐면 2대 1대 루트 3이면 얘가 60도, 여기가 30도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안쪽에 있는 요 각이 30도. 그러면은 모든 각도 알고 모든 길이도 준비가 됐으니까 그럼 이제 이 첫째 항 S1을 깔끔하게 구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자 지금부터 S1 생각하는 건요. 전체 직사각형에서 빼는 거예요. 하나, 둘, 세 개를 뺄 겁니다. 이렇게 세 부분을 빼가지고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는 3에서 빼요. 일단 이 왼쪽 부분은 전체 원의 4분의 1이니까요. 전체 원의 4분의 1이니까 4분의 원, 4분의 파이를 하나 빼주시고 4분의 파이.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직각삼각형 먼저 할게요. 직각삼각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하시면은 루트 3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2분의 루트 3을 또 뺍니다. 2분의 루트 3을 빼고 그 다음 세 번째 요 부채꼴도 빼야 돼요. 여기는 반지름이 2고 반지름이 2고 중심각이 30도 그래서 빼기 2분의 1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0도는 라디안으로 6분의 8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요걸 빼면은 S1이 된다. 그리고 파이는 동량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계산을 해줘야겠죠? 그러면은 C 굉장히 더러워요. 자 2랑 2분의 1 약분하고 2랑 6 약분하면 3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빼기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니까 마이너스 12분의 7파이.
그리고 빼기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3. 이렇게 첫째 항이 나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첫째 항이 보시면은 보기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더럽습니다. 첫째 항이 더럽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 여기까지 했다고 쳐. 그럼 두 번째는 요 직사각형과 요 직사각형의 닮은 비를 구해. 그럼 걔는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 요 1번에서 구했던 성질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한다고 치면은 길이가 자 여기가 그 얘가 1대 3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1대 3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럼 여기를 K라고 잡고 여기를 3K라고 잡아요. 왜냐면 얘도 어쨌든 1대 3이니까 얘도 K, 3K 이렇게 쓸 수 있죠. K, 3K인데 자 우리가 이었던 그 부채꼴의 일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우리가 요 점까지 이렇게 있는다고 쳐도 이렇게 있는다고 쳐도 얘는 2예요. 이거는 왜냐면은 얘가 부채꼴 반지름이 2잖아요. 여기서 부채꼴 위의 점을 이렇게 있는다고 이거든. 그러면은 여기 점에 2가 보이죠. 그래서 얘랑 얘를 이으면은 반지름이 2가 돼. 이때 얘는 K, 3K 이렇게 되겠지. 그럼 두 번째는 요 K를 구하려면 요쪽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얘를 중심, 여기를 부채꼴에 1 이렇게 잡으면 반지름이 2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찾았을 때는 K제곱 플러스 9K제곱은 2의 제곱 4. 그러면은 10K제곱은 4가 되니까 K제곱은 5분의 2. 이런 느낌 좀 쓸 수 있고요. K제곱 5분의 2. 그리고 여기서 K를 따로 구하지 말고 약간 센스를 발휘해요. 자, 닮은 비가 그냥 세로 대 세로 하시면 1대 K거든요. 1대 K. 그럼 닮은 비가요. 자, 일단은 1대 K가 됩니다. 근데 이 닮은 비를 제곱하면 넓이 B는 1대 K제곱. 1대 K제곱. 근데 K제곱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그냥 5분의 1을 집어넣어도 된다. 약간 이런 식의 변칙도 가능하게 되겠고요. 5를 곱하면 넓이 B가 5대 2. 넓이 B가 5대 2니까 공비 R은 5분의 2.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자 문제를 풀었어. 마지막에는 1 마이너스 R분의 S1 요거 대입해서 마무리를 시킨다라는 패턴으로 정리가 되는데 어쨌든 문제 바이 문제입니다. 여기서도 센스는 여기를 먼저 이어가지고 빠르게 길이를 2대 1로 발견했을 때 60도, 90도 루트 3을 좀 빠르게 찾는 게 이 문제 좀 핵심이다 보니까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고요. 내가 풀어주니까 아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여기를 긋는 생각 뭐 아니면 이렇게 뭐 반지름 보는 생각 이런 거 보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도형 분석력을 최대한 좀 길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등비급수 오늘 보고 더 이상 보기가 싫으니까 일단 모든 유형 다 볼 겁니다. 왜냐면요, 그냥 다음 시간부터 딴 거 하는 게 낫지. 다음 시간에 등비급수 또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똑같은 표정을 죠. 아, 재미없다. 약간 이런 표정 짓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좀 보여주는 걸 취지를 맞추고 어차피 얘는 몰아서 푸는 게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도형 문제는요. 하루에 4개만 하면은 나도 머리가 쥐가. 지금 벌써 몇 개 있어요. 나도 굉장히 짜증. 여기다 보니까는. 그래서 도형은 하루에 두 문제 좀 많을 수도 있긴 한데 아니면 그냥 뭐 딱 내 정량을 정해 이틀에 두 문제 아니면 뭐 3일에 세 문제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정량을 정해서 추천한 교재는 무조건 자이소리 그리고 자이소리예요. 딴 거 이거 너무 어려워서 센 RPM 할게요. 근데 그거 풀면요 절대로 도형 실력이 안 느는 게 그냥 문제 보여주면 알아요. 한번 보여줄게요. 자, 방금 자기소리는 이 지금 마플에 있는 문제랑 좀 비슷한 문제. 그리고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어차피 학교 시험도 모의고사가 맡겨서 내기 때문에 등비급수 낼 수밖에 없는데, 네, 센 수학 교재를 한번 좀 간단히 보여드린다면은, 아니면 고쟁이만 하더라도 등비급수가 좀 허접해요. 아? 분명히 내신 고쟁이는 고2 때는 굉장히 어려운 교재였는데, 근데 등비급수 문제 보면요, 이게 생각보다 좀 허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왜냐면 이게 왜 허접하냐면은 딱 봐도 보여요. 그냥 얘 구하면 되겠다. 아니면 여기 정사각형 구하면 되겠다. 닮은비가 딱 보이면 허접한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줄게.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얘 빨리 구하고 요거 뭐 x 잡고 닮은비 구하면 되겠다. 이런 문제는 절대로 모의고사나 학교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뭐 좀 약간 특수한 패턴인데 오히려 이런 건 좀 할만하죠. 이런 거는 왜냐면 딱 봐도 그지 같아.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해야 돼. 그지 같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연습을 해야지만 모의고사 수능 둘 다 대비가 됩니다. 근데 이런 거는 뭐 대충 보면 뭐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문제 수가 너무 적어요. 고생이랑 센의 두 번째 단점이 등비급수 문제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연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대충 다 보이거든. 여기 반지름에서 요 정삼각형 빼면 되겠다. 뭐 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보면은 방금 마플보다 훨씬 좀 쉬워 보이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고쟁이만으로는 연습이 안 된다 정도로 이게 끝이에요. 심지어 여기까지가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형 진짜 실력 늘리고 싶으면은 지금 당장 자기소리 사라.
딴 거 안 풀어도 되니까 도형 문제만 몇 개씩 골라서 풀어보시면은 금방 묻는다라는 것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7번. 자, 이게 마지막 유형일 겁니다. 개수가 변하는 등비급수의 활용. 요거 하고, 이게 마지막이죠. 이 뒤에 또 있어요. 네. 뒤에 또, 맨 마지막에 수능 특강이라고 해서 집에 가고 싶다는 알고 있어요. 이 네 문제가 있거든요. 1번. 다 읽어봤습니다. 2번, 3번, 4번. 다 그지같이 생겼어요. 근데 1, 2, 3, 4는 그냥 안 할게요. 왜냐면 집에 빨리 가고 싶으니까. 개수가 변하는 등비급수의 활용. 여기까지 깔끔하게 잡고 마무리하시면은 10시 반 안팎으로 끝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개수가 변하는 이란 말이 붙었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원이 있고요. 원이 하나였죠. 근데 두 번째는 원이 두 개예요. 원이 두 개고 약간 환공포증 조심하시고 여기가 이제 원이 네 개가 됩니다. 원이 네 개가 돼서 이게 원이 두 배씩 늘어나거든요. 그럼 마지막에 이거는 이거만 해주시면 돼요. 공비 R을 구할 때 아까 닮은 비라고 했잖아요. 닮은 비에다가 곱하기 2만 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게 원이 하나, 둘, 넷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공비에다가 마지막 곱하기 2배. 전체 넓이는 두 배씩 늘어난다라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별거는 없고 닮은 비에다 넓이비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배에서 공비를 내준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한번 풀어봅시다요. 자,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3대 1인 직사각형이 있어요. 일단 반지름의 길이가 1이래요. 그러면은 요 보조선을 요렇게 한번 그어줄게. 자, 여기를 3K, 여기를 K라고 잡을 거예요. 3KK. 근데 분명히 반지름이 1이라고 했거든요. 반지름은 요 원의 딱 중심에서 요렇게 그었을 때 1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1. 근데 자, 얘는 이게 딱 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직사각형은 이렇게 지름을 연장하면은 지름에 대한 원주각 때문이라도 이게 딱 지름이 직사각형 내부에 걸치거든요. 쉽게 말해서 요 지름이 직사각형의 대각선이 됩니다. 직사각형의 대각선이 되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요 지름의 길이는 2라고 볼 수 있거든. 지름은 2. 그래서 여기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로 좀 스타트하는 패턴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K, 여기는 3K. 그러면 한번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시면은 2의 제곱 4는 나머지들의 제곱 9K 제곱 플러스 K 제곱 이런 느낌이 나올 거고. 그래서 10K 제곱은 4가 되니까 K 제곱은 5분의 2 이런 느낌을 쓸 수 있죠. K 제곱은 5분의 2. 근데 문제에서 뭘 할 거냐면요. 일단 첫째 항을 구해놔야 돼요. 첫째 항을 구해놔야 되는데 이거는 일단 전체 원에서 직사각형 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합쳐서 첫째 항일까요? 그럼 S1을 구할 때 전체 원은 파이예요? 이거는 그냥 반지름 1이라고 했으니까 전체 원의 넓이는 파이. 파이에서 요 직사각형 넓이 빼면 되는데 아까 직사각형 세팅을 가로 3K, 세로 K라고 했으니까 이 직사각형의 실제 넓이는 3K 제곱을 빼는 거예요. 3K 제곱 빼는 게 직사각형의 넓이를 뺐고요. K 제곱이 5분의 2다 보니까 5분의 2 곱하기 3 하면은 첫째 항은 파이 빼기 5분의 2. 이게 요 전체 도형의 첫째 항이라고 보시면 파이 빼기 5분의 2. 그런 다음에 공비 구할 때는 사실 센스만 있으면 바로 공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냐면은 자, 원과 원을 볼 거야.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의 반지름 혹은 지름을 볼 건데 첫 번째 원의 지름은 2였어요. 첫 번째 원의 지름은 2. 두 번째 원의 지름은 이거네. 근데 이거는 직사각형 길이랑 똑같네요. 그런 센스. 그럼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가 아까 내가 K라고 잡았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도 뭐 K를 굳이 루트 써서 구해도 되기는 한데 닮은 비를 그냥 이렇게 잡읍시다. 닮은 비는 2 대 K.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지름이 2일 때 요 지름은 K가 됩니다. 2 대 K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넓이 비로 가시면 되니까 넓이 비는 4 대 K제곱. 4 대 K제곱이고요. 그 K제곱이 5분의 2가 나옵니다. 그래서 5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러니까 유리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이런 스킬 좀 써봤고 그럼 얘가 4대 5분의 2고 5를 곱하면 20대 2. 20대 2니까 반으로 나누면 10대 1이고 공비 R은요. 마지막 조심. 공비 R은 넓이 B가 분명히 10분의 1이거든. 10분의 1인데 이 문제는 원이 두 배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넓이 B 10분의 1에다 곱하기 2를 해서 정리를 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랑 차이를 좀 보여주면은 아까 대표형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얘는 그냥 첫 번째 단계도 부채꼴 하나, 두 번째 단계도 부채꼴 하나였어. 그러니까 굳이 그냥 닮은 비만 딱 구하고, 넓이 비만 딱 구하고 R로 인정하면 되거든요. 근데 유형 7번 같이 그림을 봤을 때는 갑자기 원이 하나였다가 두 개 됐다가 네 개 됐다가 약간 이렇게 단계를 펼쳤을 때는 그게 두 배씩 늘어나니까 이 나온 넓이 비에 곱하기 2를 해서 공비를 구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비는 5분의 1. 이거의 답은 1 마이너스 5분의 1. 1 마이너스 4분의 첫째 항 A.
파이 마이너스 5분의 6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정답이겠죠. 그런 느낌으로 좀 푸는 건데 자 이것도 뭐 변형 발전 둘 다 좋아요 솔직히. 변형은 뭐 그렇다 쳐도 발전 이것도 꽤 어렵거든요 생각보다 풀면은 막상 여러분들이 풀어보려면 솔직히 다 못 풀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어려운 유형의 문제들인데 그래도 발전만 하겠습니다. 왜냐면 다음은 좀 너무 지루해서. 어차피 요거는 차근차근 다 돌 거예요. 태민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방학 때 마플 보고 또 봐야 돼요. 어차피 한 번 보고 끝나지 않아요. 내신 때는. 그래서 마플 그냥 태민이는 쉽게 말해줄게. 두 번 반복한다고 보시면 돼요. 2회독. 2회독 하는 게 제일 베스트고 이번 방학 때는 좀 짧고 굵게 대신에 개념 원리책을 안 쓴 게 원래 내가 개념 원리랑 뭐 쌤 이렇게 같이 쓴다는 이렇게 했잖아요. 네, 미적분을 공부할 때는 개념 원리책이 생각보다 의미가 없어요. 그건 해보시면 뭔 말인지 알아요. 이게 내용이 너무 좀 간소화돼 있고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정도로 그냥 처음에 약간이라도 어렵게 공부하는 게 좀 더 베스트. 대신에 문제 다 안 풀어도 내신 대비 때 뭐 비어있는 문제 다 풀면 되니까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직도 3월 전까지는 최대한 이거 솔직히 말해서 다 볼 수 있을지 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최대한 좀 많이 보여줄 테니까 자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157번 자 얘도 이제 그림 특징을 보면요 여기가 첫째 항이에요. 얘가 첫째 항이고 자 색칠된 걸 보세요. 처음에 두 개죠. 근데 두 번째 단계에서는 네 개 색칠도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가 색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늘어나는 개수가 곱하기 200라는 거 먼저 체크해 주시고 그럼 이 문제도 요 첫째 항을 좀 잘 구해 주셔야겠죠. 근데 원의 요 부분의 넓이는 대충 보이면 좋을 텐데 C랑 Q, C랑 E 아니면 그냥 요 부분 넓이 구해서 곱하기 2해도 괜찮고요. 대칭성을 따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요렇게 그어주면은 요 부채꼴에서 요 안에 있는 직각삼각형을 빼면 돼요. 라는 센스를 좀 발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보조선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나 그어주시면 되겠지. 자, 이때 나와 있는 숫자 좀 체크해 준다면요. 길이가 4인 선분 A를 지름으로 한다. 그럼 반지름 2, 반지름 2를 표시하고 그 다음 여기도 이제 길이가 반반 나눠졌거든. 이것도 반지름이 2인데 다시 2등분 됐으니까 얘가 1, 여기가 1 이렇게 돼요. 2, 1, 1이야. 그럼 뭐냐면은 자, 여기서 숨겨진 힌트. 얘가 2고 여기가 1이고 직각삼각형 이네요. 그러면 2대 1 대 루트 3. 여기가 루트 3이 되고 또한 여기 각도가 60도, 중심각이 60도가 나는 것까지 체크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없었던 이 두 개 빠르게 찾아냅니다. 얘가 2고 여기가 1이고 직각삼각형 붙어 있으니까 얘가 60도, 여기는 루트 3. 이렇게 둘을 빠르게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의 넓이 바로 구할 수 있어요. S1은 2 곱하기를 할게요. 처음에 두 개니까 2 곱하기 여기 부분의 넓이는 전체 부채꼴의 넓이 2분 이렇게 가로치고 2분의 1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분의 파이 2분의 1 r제곱 세타에서 빼기 여기 직각삼각형을 뺍니다. 이거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2분의 루트 3을 빼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빼면은 이게 S1이 될 것이다. 이 분배 법칙하면 될 거고 시간상 계산 안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이제 뭘 볼 거냐면은 닮은 비를 볼 때 아무래도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의 닮은 비 약간 이런 걸 좀 보셔야겠죠? 아니면 정사각형과 정사각형의 닮은 비인데 얘는 조금 좀 너무 돌아오면서 좀 구해야 될 것 같아서 원과 원의 닮은 비를 좀 깔끔하게 구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원의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선분 그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자, 이 그림은 아까랑 똑같이 가주세요. 2, 1, 1 이렇게 좀 분할이 돼 있어요. 2, 1, 1이야. 근데 이게 이 두 번째 원의 중심이 또 어디 붙어 있냐 이걸 좀 보시면은 얘도 비슷한 그림을 좀 그려주세요. 이렇게 비슷한 그림 긋고 아까 전에 요 나눠져 있는 거 보시면은 여기가 죄다 4등분이거든요. 하나, 둘, 셋, 넷이 길이가 똑같았죠. 그럼 이게 반복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등분이 되는 거 똑같아요. 반복되는 도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4등분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정사각형 한 면의 길이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거는 여기가 중심에 걸려 있냐 이게 좀 봐야 되거든요. 반지름. 그러니까 얘가 중점이란 말을 좀 문제에서 좀 찾아주면 좋기는 한데 자 봅시다. 두 번째 원이 나오는 거 좀 잘 보세요. BC의 중점 DP. 그러니까 BC가 어딘데? BC가 안 보이는데? 자 BC의 중점 DP. 그러니까 문제에서 찾아야 되긴 해요. 그래서 정사각형을 그리고 수직이등분에서 만나는 점 뭐 있고 뭐 어쩌라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숫자를 좀 보시면은 이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1 D2인 5원. 그러니까 D2가 있는데 D가 여기거든요. D. 자 D가 여기 있는데 숨겨진 힌트예요. 근데 요거를 반지름으로 하는 2분의 1 D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원의 반지름인 거야.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1 d 2원인 O2, 5원, O2 이렇게 좀 그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찾으면은 요 길이 어떻게 구하지 이렇게 좀 고민을 할 수가 있긴 한데 이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숫자 있는 부분을 좀 봐야 돼.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1 d인 O1, O2, O2, PQ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방금 이거 구했잖아요. 여기 루트 3. 자, 얘가 루트 3인데 이게 정사각형. 정사각형이고 요 길이의 절반을 반지름으로 한다고 문제 명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문제에서 좀 숨겨진 뜻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단서를 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반지름은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닮은 비는 처음 반지름이 그 반지름으로 보시면은 처음 반지름이 2였어요. 닮은 비가 처음 반지름 1에 나중 반지름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고요. 닮은 비가 2대 2분의 루트 3이고 4대 루트 3으로 봤을 때 4대 루트 3 봤을 때 넓이 비는 제곱하면은 16대 3입니다. 16대 3. 그러면 공비 R은 16분의 3이긴 해요. 넓이가 16분의 3이긴 한데 늘어나는 개수가 두 개씩이니까 마지막 곱하기 2배 이렇게 해서 8분의 3. 그럼 마지막 식은 1-8분의 3분의 S1 요거 방금 구한 거 여기다 대입해서 마무리를 시킨다라는 느낌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2번 딱 봐도 괴롭게 보이죠? 자 여기도 늘어나는 개수 보시면은 첫 번째 단계 하나 요걸 하나로 볼게요. 두 번째 단계는 요거 하나에 나머지 세 개는 옵니다. 자 환공포증 주의. 세 번째는 요거 하나에 요거 세 개에 그다음 나머지가 9개 여기가 9개 있어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개수가 이제 9배가 된다.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 아니 3배 늘어나는 개수가 3배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럼 닮은 비를 볼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어쨌든 얘를 둘러싸고 있는 정삼각형 얘를 둘러싸고 있는 삼각형 그러니까 요 삼각형 대 요 삼각형의 닮은 비를 보시면 될 것 같다. 근데 늘어나는 개수 3을 곱해야 되고 이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겠죠. 이건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 그러면은 문제에서 좀 힌트가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A, B, C의 외심이 있어요. 외심이란 거는 무게 중심이기도 하고 내심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심이 A이고 반지름이 A고 문제를 읽어주세요. 반지름이 A5인 원이 이렇게 있다. 이거는 문제를 보면서 판단해야 돼요. 이렇게가 부채꼴이 됩니다. A5 부채꼴. 그 다음 또 중심이 B고 비슷하죠? 반지름이 B5. 그러니까 B에서부터 O까지 요 반지름 이 부채꼴이 이렇게 있다. 문제를 읽으면서 찾아줘야 돼요. 그 다음 중심이 C고 반지름이 오신 반지름이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모두 부채꼴의 일부였다. 부채꼴의 일부. 그럼 그렇다고 치는데 그럼 어떻게 구할 건데 선생님? 일단은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이 세 개가 똑같은 건 알겠어요. 왜냐면 대칭성을 따르니까. 그럼 이 부분 넓이 잘 구해서 곱하기 3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렇게 쓸 건데 그럼 이 부분의 넓이를 도대체 어떻게 구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이게 정삼각형이니까 이 O는 무게중심 G기도 하거든요. 정삼각형은 OGI, 무게중심 원, 외심, 내심 다 일치가 된다. 라는 식인데 A에서 O를 이렇게 선을 그으면은 외심의 특성상 여기가 수직 이등분이 돼. 또한 무게의 중심이 좀 될 수가 있는데 그 두 번째는 내가 이 부분만 구하면 되겠죠. 이거를 이렇게 세 개를 다 긋는다고 써요. 그러면은 또 똑같은 부분이 6개가 나오지. 그래서 이거는 요 한 부분만 잘 구해서 곱하기 6을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해주면 돼요. 그럼 이 한 부분에 좀 포커스 맞춥시다. 자, 여기를 맞추시면은 자, 내가 아는 길이부터 먼저 봐요. 자, 한 변의 길이가 6이다. 정삼각형이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전체 길이 여기 6이에요. 여기도 6이고 여기도 6인데 자, 먼저 2대 1대 루트 3으로 들어가시면은 얘가 6, 여기가 3, 여기는 3 루트 3. 여기는 3 루트 3입니다. 2대 1대 루트 3이요. 근데 여기는 5는 무게중심이요. 무게중심이니까 다시 2대 1로 나눠. 2대 1로 나누시면은 여기가 2 루트 3. 그러니까 요 왼쪽이 여기가 2 루트 3. 2 루트 3인 부채꼴이 있다라고 생각을 좀. 반지름이 2 루트 3인 부채꼴이 있다. 2 루트 3, 루트 3이다. 그런 다음에 얘 반 갈았으니까 여기가 30도거든요. 그리고 내가 아까 수선해봐요. 수직이 능분선을 이렇게 그었죠. 30, 90, 60. 그러면은 자 얘가 2 루트 3, 2대 1대 루트 3, 그 다음에 루트 3대 3. 그래서 여기 길이는 또 이제 여기가 루트 3이다. 루트 3. 얘는 루트 3인 거야. 그럼 뭐 할 거냐면은 자 여기 전체 부채꼴 색칠한 부분 여기 전체 부채꼴에서 왼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을 뺍시다. 그러면 요게 나올 거고 그걸 곱하기 6 하시면 됐어. 그 영상. 나는 솔직히 너무 하도만 해서 다 알아.
모든 문제 웬만하면 다 외우고 있는데 근데 이게 처음 보면 이런 도형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느낌으로 나도 처음 보는 것처럼 잠깐 풀어줄게요. 그래서 S1은 6 곱하기 전체 요 부채꼴의 넓이는 얘가 이제 2분의 1 곱하기 2 루트 3의 제곱 그 다음에 중심각 여기가 30도거든요. 60의 절반 30도니까 그래서 얘는 6분의 8 이렇게 되겠죠. 이게 요 부채꼴입니다. 요 부채꼴 넓이 여기서 작은 삼각형 넓이 뺄 건데 이거는 요 밑변 3이란 걸 알고 있으니까 빼기 2분의 1 곱하기 3 루트 3을 빼주면 돼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요걸 빼주시면은 그러면은 요 오른쪽에 있는 요 한 부분의 넓이란 겁니다. 그거를 6배 해주시면은 이게 S1이다. 전개하기 귀찮으니까 요 정도까지 딱 쓸 거고. 그 다음 이제 공비 구하러 갈 건데 신기하죠? 한 번에 푸는 게. 자 어쨌든 여기는 정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 근데 여기도 정삼각형인데 그럼 길을 알아야 돼. 자 참고로 이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길이가 어디냐면은 1번이랑 좀 매칭을 하시면은 자 살짝 지워줄게요. 그러면은 정삼각형이 실제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랑 여기 맞닿고 있거든요. 이렇게 HD. 그래서 색칠된데 여기 맞닿는 이 부분을 여기에 정삼각형이라고 좀 인정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요 한 변의 길이 알면은 닮은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얘도 약간 머리를 써야 되는데 자, 이게 정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요렇게 가르고 얘를 요렇게 한번 갈라주세요. 이렇게. 좀 애매한가? 이게 아니면은 이변만 구하면 되겠죠. 이변을 구하시면은 아까 이거 해주실게. 자, 요렇게 그었을 때 요 오른쪽에 있는 부채꼴 좀 포커스 맞춥시다. 오른쪽에 있는 부채꼴이 아까 기억력으로 되새기면 여기가 2 루트 3이었거든요. 이거는 아까 전체 요렇게 다이었을 때 3 루트 3 그걸 다시 2대 1로 나눴으니까 2 루트 3. 얘가 2 루트 3이에요. 근데 이게 2 루트 3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똑같은 부채꼴이니까 2 루트 3 이렇게 부채꼴의 반지름. 그럼 요 왼쪽에 있는 요 길이가 전체 6에서 2 루트 3을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한 변의 길이가 6 마이너스 2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닮은 비가 어떻게 되냐면은 6대 6 마이너스 2 루트 3입니다. 닮은 비도 좀 그지 같아요. 6대 6 마이너스 2 루트 3. 그리고 일단 최대한 약분하면은 닮은 비, 이게 닮은 비인데요. 3대 3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고 이걸 제곱하면 넓이비로 할 수 있어요. 제곱하면은 넓이비는 9대 오른쪽 제곱하면은 9 마이너스 6 루트 3 플러스 3. 9대 9 마이너스 6 루트 3 플러스 3이다. 그럼 일단 공비 R이 자 이렇게 됩니다. 얘가 9분의 12 마이너스 6 루트 3. 일단 뭐 1보다 작겠지 아마도. 자 일단은 요거 전개하면은 12 마이너스 6 루트 3을 9로 넣어요. 일단 이게 넓이 B인데 이걸 마지막 뭐 할 거냐면은 여기서 곱하기 3배 해야 돼. 왜냐면은 그거는 얘가 3배씩 늘어나고 있어. 3배씩 늘어나서 마지막엔 유리화 좀 잘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약분하면은 3과 9 약분하면 3, 3이랑 12 마이너스 6 루트 3 약분하면 4 마이너스 2 루트, 2 루트 3. 그래서 공비 R이 4 마이너스 2 루트 3이고 이거는 1보다 작습니다. 왜냐면은 루트 3이 한 1.7 정도거든요. 어쨌든 해보면 1보다 작으니까 등비급수 수렴 조건에도 부합하죠. 그래서 자, 어쨌든 마지막은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루트 3 분의 자, 위에 거는 아까 요거 S1 요거 집어넣으시면 되고 이거 유리화 좀 잘해야 돼요. 답 보시면 좀 그지 같아요. 그래서 유리화 해서 마지막 답을 내주시면 정답이 된다. 라는 소리로 기억을 해주면 되는데 풀이 방법만 기억하시면은 아까 여기를 이렇게 3등분을 이렇게 갈랐을 때 여기 부분 하나 깔끔하게 구해서 6을 곱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 한 변의 길이는 요 왼쪽 부채꼴의 반지름 2 루트 3을 빌려서 한 변에 잡을 수 있고 걔를 닮은비로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도형 분석은 요 정도까지 좀 해줄게요. 그래서 뒤에 있는 어차피 뭐 다 자연수리도 있는 문제들이고요. 요 뒤에 네 문제가 남아 있긴 하고 심지어 연습 문제도 등비급수가 아직 남아 있죠. 등비급수 여기 연습 문제 안 푸는데 얘도 있고요. 터프 문제 얘도 있고 뭐 덥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냥 집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냥 시험 끝날 때까지 수능을 바라보시면 수능 끝날 때까지 그리고 내신만 무조건 내신만 보고 싶으면 내신 끝날 때까지는 최대한 도형 문제 내가 연습할 분량을 좀 스스로 정해서 아니면은 내가 직접 뭐 날별로 좀 정해주긴 할 테니까요. 그래서 좀 풀면서 감을 좀 잡는 연습을 해주세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뒤에는 삼각함수의 활용이라는 것도 있어서 도형은 두 단어는 좀 연속으로 좀 해주셔야 돼요. 어쨌든 요 정도까지 하고 오늘 깔끔하게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좀 올려드릴 테니까 복습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럼 고생했어요. 네, 금요일에 뵙도록 합시다.